자, 대한민국 영어가 수십 년을 해도 왜 벙어리 영어가 되느냐? 3, 5, 7착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죠. 세 가지가 없고 7가지를 착각한다. 이번 시간에는 7가지 착각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7가지 착각. 자, 한국 영어의 대단한 착각. 영어 학습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그런데 한국 영어는 그 7가지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이없는지 한번 볼게요. 7착. 따라해 주실래요? 7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페링 외우기. 영어 공부할 때 스페링 외워야 됩니까? 안 외워야 됩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외워야죠 라고 하겠죠. 물론 요즘 애들은 안 외우는 방법이 터득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영어를 완전히 말아먹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가 한 겁니다. 한번 우리말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냉장고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스페링 외우는 게 뭘까요? 이거죠. 니은에다 에다 잉에다 시다 아에다 기억에다 오. 우리 이렇게 외운 적 있나요? 이렇게 외우면 그거야말로 바본 거죠. 우리는 어떻게 외웠나요? 음절로 외웠습니다. 자음과 모음 결합 음절이라고 그러죠. 냉, 장, 고. 소리 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익혔던 겁니다. 우리는 영어를 학생, STU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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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 이렇게 외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안 외웁니다. 어떻게? 냉장고 똑같이 S 외운 게 아니에요. 소리 나는 대로 튜, done, t 이렇게 익혔던 겁니다. 이렇게 익힌 걸로 STUDENT 외우고 바보가 된 거죠. 우리 모두가 다 바보였던 겁니다. 자, 통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6학년 아이한테 실험을 해봤어요. 영식아, 일로 와봐. 통신이라는 단어 뭔지 아니? 몰라요? 통신이라는 단어는 커뮤니케이션이야. 따라해봐. 커뮤니케이션. 네, 커뮤니케이션. 한번 써볼래? 선생님, 스페링 안 외웠는데 어떻게 써요? 너 쓸 수 있어. 못 써요. 말도 안 돼요. 스페링 안 외웠는데. 야, 선생님이 부르는 것만 써봐. 냉장고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컴만 써봐. 써볼까요? COM 누구나 쓰잖아요. 뮤만 써봐. MU 쓰잖아요. 니만 써봐. 니 NI예요. K 써봐. K에서 해가 좀 망설여요.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K 어려웠어요. 여기 어려웠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션 써봐. 근데 션은 다 태아요는요. 이렇게 써지는 걸 갖다가 뭐하러 COMMUNICAT COMMUNICAT 이렇게 외웠냐고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연습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불행이 자초됐나 한번 볼게요. communi는 자음 모음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썼는데 K 부분이 알파벳 K 같기도 하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O가 올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말은 안 그런가 볼까요? 우리말도 어떤 아이들은 냉으로 안 쓰고 어이, 냉으로 쓸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그러면 엄마나 선생님들이 뭘 얘기해요? 이건 냉, 어이가 아니고 아이란다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유치원 때부터 처음 말을 배울 때부터 귀로 그 모음 부분을 숙지하는 겁니다. 자음 부분은 딱 떨어지니까 있잖아요. 모음 부분을. 그럼 우리도 소리 나는 대로 썼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거를 외워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불행이 자초가 됩니다. 뭐냐면 영어는요. 말하고 듣고 비중이 몇 대 몇일까요? 영어로 말하는 것과 듣는 거를 내가 비율로 따져서 공부한다면 몇 대 몇으로 공부할까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다 들을 수만 있다면 말 한마디 안 해도 좋겠다, 영어로. 이게 저의 소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들을 수만 있다면 미국, 영국 그 영어권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 과묵 한 척하면 말은 안 하면 되잖아요. 말은 안 하면 돼. 근데 다 들을 수 있고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코미디도 볼 수 있고 다. 근데 듣진 못하고 말만 따박따박 잘해. 이건 장애인인 거고 못 살아요. 즉 그래서 듣기가 1%면 말하기가 1%면 듣기는 99%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정확한 비율이면 말하는 게 5% 듣는 게 95% 정도가 좋겠지만 그 말하는 거 5%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엉망 공부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듣는 거에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스페링을 외우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듣는 연습을 유치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박사가 돼도 듣는 게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스페링 외우지 말고 소리 나는 대로 익혀라. 다음 따라해 주시고요. 절대 스펠 외우지 말고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소리 난 대로 익혀라. 자, 마음에 드시면 박수 한번 쳐주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해석하기. 영어 공부할 때 해석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성세대인들한테 말하면 당연히 해석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죠. 이게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주범입니다. 한번 볼게요. The lady goes to 롯데 호텔 in Busan and meet my ballet car in a dress to meet her lover.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요, 죽었다 깨나도 The lady 숙련을 한 다음에 뒤에서부터 올라갑니다.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이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해석은 잘 됐습니다. 근데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버린 거예요. 왜 해석을 하면 안 되느냐? 우리말과 영어의 동사의 위치 때문에 영어를 해석하려면 주어를 찾냐면 맨 뒤에서부터 마침표에서부터 올라가면서 해석을 하는 습관에 우리는 쩔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장이 이렇게 내 눈에 보이고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니까 앞에서 하든 뒤에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거를 미국 사람이 내 귀에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들립니까? 뒤에서부터 들립니까? 앞에서부터 들리잖아요. 우리는 멍하니 있다가 뒤에서부터 해석하려고 드는 그 습관 때문에 해석하려고 드는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문장이 안 나죠. 얘는 벌써 두 문장, 세 문장을 앞질러 나가고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입니다. 스페링 외우기 하고 해석하기 하고. 이거는 스페링 외우가 우리가 듣는 거에 30%를 막아버렸다면 해석하기는 70%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유치원 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이에요. 대한민국 100년 된 영어교육 역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 원인이 밝혀진 거죠. 자, 한번 느껴볼게요. 느낀다고 치고요. The lady, 숙녀는 간다. 롯데호텔에 부산에 있는, 느끼기만 하는 겁니다. 자정에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빨간 옷을 입고 만나러 그녀의 애인을. 느낌이 옵니까? 오면 스톱. 그걸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느낌을 받고 내 느낌을 얼른 떼떼떼 떠들떠면도 전해줘야죠. 그건 뭡니까?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이게 두 번째 착각했던 겁니다. 해석한 착각.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마음에 드시는 분은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세 번째. 영어 공부할 때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신경 쓰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절대로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외국어는 발음 신경 쓰면서 공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인하고요, 일본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초대를 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우리 음식을 좋아해서 내가 김치찌개를 맛있게 해놨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미국인 친구는 나 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왔고, 일본 친구는 나도 밥 먹었으면이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어는 각 민족의 억양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민족이 콩글리시로 하는 것 떳떳한 겁니까? 뭔가 잘못된 겁니까? 네, 떳떳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스스로 위축되잖아요. 또 남이 그렇게 말하면 에이 콩글리시가 맞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요, 만약에 유명세를 좀 탄다면 전 대한민국 민족에게 국가적인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한글에 대한 정말 자긍심이 있다면 일부러 콩글리시를 하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주문할 거예요. L 사운드, R 사운드는 제가 신경 써야 돼요? 듣는 미국인들이 신경 써야 돼요? 듣는 미국인들이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말하는 포커스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발음 부담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 엉망인 발음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발음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발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왜? 용기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엄마가요,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한테 앙칼지게 너 아직도 L 사운드, R 사운드 그 구별 못하니?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데 얘 라고 말을 하면 이 아이는 평생 입을 닫습니다. 주눅이 들어서요. 겁나서 어떻게 말하냐고요. 무조건 자신있게 잘한다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발음을 위해서 한마디 안 하는 게 좋습니까? 그냥 따발따발 영어를 말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용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자께서는 절대 영어는 발음 영 무시하네? 아닙니다. 발음을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발음은 언제 신경 쓰냐면요, 최소한 내가 떠듬떠듬해도 문장 조합이 가능한 다음에 신경 쓰는 겁니다. 너 어제 뭐 먹었어? 갑자기 문장화가 안 되잖아. 너 어제 뭐 먹었어? 가면서 보자. What did you eat?
yesterday. 떠듬떠듬 나오는데 무슨 발음을 신경 씁니까? 이렇게 이제 문장이 됐어요. 그러면은 많은 문장을 빨리 연습하면 되는 거죠. What did you yesterday? What did you yesterday? 이제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문장을 빨리 말하는 연습하면 연음이 저절로 트게 되어 있는 겁니다. I am going to America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I'm going to America. I'm gonna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연음입니다. 빨리 하면 우리 한국 사람도 I'm gonna가 되게 돼 있어요. I don't know도 I don't know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절대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번째 착각. 단어 공부해야 될까 안 될까요? 하지 마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의아하죠. 단어 없이 어떻게 공부가 되느냐?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서부터 영어를 했다고 치고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정도 단어 실력이면 그냥 뭐 들었든 잊어버렸든 충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어른들이요 또 영어 공부하자 그러면 또 단어 장사 가지고 뭐 단어 2000개 2000개 외우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선생님 저 22,000 단어를 외웠습니다 라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답답하게 여겼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그러면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문장화될 수 없다면 수천만 단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죠? 깨워야 법이죠. 깨워야 법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단어 절대 이제 외우지 말고 미리 외우지 말고 뭘 해야 돼요? 문장의 골격을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6PA. 평소문은 6PS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한 다음에 외우라는 얘기죠. 의사들이 학회 발표하려고 의학용어를 6PA를 모르는 상황에서 수천 개를 외웠어. 그거 어떻게 조합이 돼요? 안 되죠. 근데 6PA 가지고 딱 골격이 돼 있으니까 굳이 뭐 1, 200개 단어만 가지고도 자기 뭐 1시간 정도 학교 발표 얼마든지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즉 골격을 먼저 익힌 다음에 단어를 익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착각이 단어에 집착했던 게 착각입니다. 다섯 번째 착각. 영어 문장 외우기. 영어 문장 외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외우는 것보다 좋겠죠만 외우지 마십시오. 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요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무슨 시리즈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를 10권, 20권 외웠어요. 외워서 외우게 나서 딱 써먹었는데 그 외운 문장을 다 기억나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장도 못 써먹었어요. 왜 못 써먹었을까요? 내가 외운 영어 문장은 그 문장을 써먹을 환경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쵸?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요. 또 나는 A, B를 외워서 A를 말했는데 상대가 B로 대답해 주나요? 이거 뭡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법이었던 거죠. 말하는 법을 알았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의 문법 실력은 미국 사람보다 나아요. 시험 보면 우리가 더 잘 봐요. 그죠? 하버드생들도 우리나라 학력고사 보면 70점밖에 못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말하는 문법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말하는 문법은 뭐냐면 6PA 있던 거죠. 6PA. 영어의 골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만 알아서 어떻게 영어 문장을 외울 것이 아니라 어떤 한국말이든 영어를 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6PA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영어 문장 외운 것도 착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들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내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위한다면 반드시 가정에서 부모가 영어를 해야 돼요. 왜? 습이잖아요. 습. 노출된 건 집에서 노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모들이 영어 공부 안 한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해봐야 토익식으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이 간단한 10문장도 우리말 10문장도 영어가 안 되는데. 근데 이 6PA는요, 잘 보세요. 이것만 하면 어떤 우리말이라도 영어가 되는데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서 6개 패턴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자녀가 유리할까요? 엄마가 유리할까요? 엄마가 10배로 유리합니다. 왜? 엄마들은 우리말의 달인들이시잖아요. 우리말에서 비동사, 일반동사, 진행형, 현재 완료, 수동태, 비동사 주어를 엄마가 6PA를 먼저 인지하셔서 자녀들한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자녀의 영어를. 자, 1PA, 의비주나, 2PA, 일반동사, 의조주동나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구구단 배운 만큼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영어 안 하신 게 착각이에요. 이제 자녀들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착각이에요. 엄마들이 6PA를 통해서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라는 얘기죠. 자, 원어민에 대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MB 정부 이후부터 학교마다
엄청난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원어민 정책을 썼어요. 결과는 실패입니다. 실패. 지금 다 돌아가고 있고 지원금 끊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청난 착각을 해서 그래요. 위정자들부터. 어떤 착각? 미국 사람은요, 영어권을 통치해서 미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의 영어 실력을 요만큼도 이끌어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알아야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모르는 미국 사람들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원사이드 일방적인 용도로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권투 도장에서 전 답을 찾았어. 권투 도장에서 뭐냐면 스파링 파트너였던 거예요. 즉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한판 붙자 해가지고 스파링 파트너 용으로만 쓰는 거지 교사들이 아니었단 얘기죠. 그래서 내가 실력이 없을 때는 굳이 캐나다, 미국 이런 사람 찾을 필요 없이요. 태국 또는 필리핀 정도에서 어눌하게 스파링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발음? 우리는요, 지금 말을 떠듬떠듬 하는 중에서 내 귀에 신경 쓸 주제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내가 원어민하고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려면 내가 뭐를 갖춰야 될까요? 스파링 파트너니까 권투 할 때는 내가 스텝을 밟을 줄 알아야 돼요. 권투의 스텝. 영어에서는 뭐냐면 내가 영어로 질문을 할 수 있는 다음에 외국인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나 외국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고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수 가는데 질문할 수 없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렇게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원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학원에 이번에 생체 실험 몇 명 보내냐? 생체 실험 몇 명 보내냐? 그들끼리 하는 음어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뭐가 안 돼서? 영어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자, 그게 뭐예요? 바로 6PA라는 거죠. 자, 근데 대한민국 영어가 벙어리 한국 영어가 된 이후 산모치착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영어를 다 더하고 여러분들께서 듣도 보도 못한 절대 영어를 이렇게 여기다 놨을 때 절대 영어가 더 무게감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건 바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산무, 삼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는 습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절대 영어는 습의 패러다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영어 되는 게 없었는데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서 영어로 안 했죠. 근데 한글에서 영어로 절대 영어는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삼무칠착, 삼류칠정으로 20년에도 영어가 안 됐던 게 15시간이면 영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영어를 제가 만들었든 누가 만들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십 년에도 말이 안 되는 대한민국 영어의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어의 혁신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맙습니다.